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장마가 지난 이후에도 굉장히 덥고 비도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뭐 가을은 다가오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가을 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송을 하면서 양쪽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내 아들 데려와서 이혼시켜 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친정 어머님이 딸의 손을 잡고 와서 이혼시켜 달라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혼 사유 중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때 양쪽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 아들을 대하는 태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또 내 딸을 대하는 태도, 내 사위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누가 바람 폈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우선 남자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시댁 부분은 이 며느리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엔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며느리한테 아가, 며느라가 남자의 한눈 파는 거는 잠깐이란다. 네가 기다리면 돌아온단다.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근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 내 어머님 기다리겠습니다. 흑흑. 이건 조선시대 때 얘기고 지금은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나면 시어머니한테 쫓아가서 따지는 며느리들도 많으세요. 아니 누구 아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냐고 시어머니한테 고자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뭐 어떨 땐 위로도 받고 오고 그렇게 되죠. 이때 이제 시부모들이 처음엔 미안하다. 아가 바람은 지나간단다.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 이제 그 바람나는 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보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돈이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하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바람 펴서 집을 나간 경우 있어요. 아예 나가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한테 내가 너하고 그 다음에 이 손주는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주마. 그 나쁜 놈 새끼 없어도 내가 책임을 져주마. 그리고 생활비를 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를 좀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 뭐 그게 사실 시부모님 맘대로 되나요? 그 다음에 이 며느리도 사실은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런 남편의 외도를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되고 시부모도 이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의 태도가 확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태도가 변하면서 첫 번째 생활비를 끊으세요. 지원했던 생활비를 끊으십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잘 하십니다. 애에 대해서 이 애는 우리 집안의 종손이고 또는 이 아이를 볼모로 며느리가 아들 잡는 발목 잡는 게 싫으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아이들을 탈취를 잘 하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없을 때 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손주들을 데리고 무조건 잠적을 해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 분쟁 중에 양육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내분들이 유리해요. 근데 아내분들이 불리해지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가 가출을 한다는 건데 가출을 안 한다고 쳤을 때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현재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시부모님들 못된 짓 하는 거 있어요. 아니 당신 아들이 잘못해서 이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 며느리한테 준 폐물이 아까워. 아들 며느리가 집을 빈 사이에 몰래 띠디디디띡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폐물을 훔쳐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으세요. 가끔은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며느리가 상처받았고 며느리가 당신 아들이 잘못해서 이혼녀가 됐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 아들의 인생, 내 아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차피 내 아들하고 안 사는 여자한테 준 돈 아까우니까 몽차게 그걸 훔쳐가신다는 거예요. 참 나쁘죠. 이런 짓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물건 훔쳐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딸이 바람나서 딸이 그럼 이제 친정에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서 처음에는 딸 손모가지를 자꾸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때리고 꼬집고 찌려보고 막 그러세요. 데리고 오셔서
만약에 사위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의논하시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어머님들 그런 생각 하십니다. 아니면 얘가 잘못은 또 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애 떠안고 빈몸으로 쫓겨나고 양육비도 못 받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 문제라든가 생활비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이해는 해요. 그러고 나선 사실은 친정 쪽에서는 특히 내 딸이 바람을 폈을 때는 이혼을 이렇게 권하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아이들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못 살겠다고 하고 사위가 딸을 때리기 시작하고 돈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처갓집에도 전화해서 장모를 모욕하고 이러면 결국 이제 이혼 쪽으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그럼 오셔갖고 장모님들도 역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딸이 좋아서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내가 봐준 거지, 결혼할 때 빈몸으로 왔죠. 세상에 처갓집이라고 오면은 사탕 한 조각을 사올지 몰라. 사탕 한 조각. 그러니 내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 다른 남자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도끼를 이제 품으시게 돼요. 이렇게 각자 반응을 보이는데 시부모님하고 친정 부모님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저는 첫 번째, 절대로 양가 집안에 누구도 개입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소송에 개입하는 거 재판부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결과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 가정이라는 거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부부가 운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쪽에 관여가 있다라면 그거 마마보이 마마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 집안이 개입하는 게 재판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가서 좋게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말이라도 한번 실수하면 당신 말 다 했어? 이러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형사사건으로 발전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대화가 전부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자식 문제를 놓고 싸우다 보면 감정이 욱해갖고 이 험한 소리가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코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극 개입할수록 자녀 사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도가 발각됐을 때뿐만 아니라 제발 부모님들은 자녀들 결혼 생활에 개입하지 말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뭐 자녀가 둘밖에 안 되거든요. 결혼들을 또 안 하고 늦게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관심들이 많아서 정말 개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한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시어머님이죠, 오셨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옥엽처럼 너무너무너무 이뻐했던 그 손주가 자기네 집 손주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어머님? 그랬더니 이 이제 시부모님이 그 손주를 엄청나게 이뻐하셨어요. 해외여행 갔다 올 때 선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 생활비도 많이 주고 아주 수시로 자주 보러 가고 오라고 하고 자주 보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느 날부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넋을 놓고 먼 산을 보더라는 거예요. 먼 산을. 제가 어딘가 넋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방문해 보면 가사도우미도 있는데도 집이 아주 엉망이어서 이 도대체 며느리가 집안일에 신경을 1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거는 남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를 보면 볼수록 자기네 집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이 손주를 아들과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셨습니다. 어머,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맘마미아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혼할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남편하고도 사귀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누구 애인지는 남편이겠지 설마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괴롭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먼 산을 본 거죠. 그 부부도 결국 이혼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아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소송을 같이 가게 되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위에 태어난 아이고 우리가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길렀으니까 됐고 아내하고 이혼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 등살에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결국은 이혼을 했죠. 그래서 어머님의 지나친 관심이 아들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불러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되든 부모는 자녀를 결혼시키면 그 이유는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 아들이 바람 폈을 때, 그 다음에 내 딸이 바람 폈을 때 그들 부부끼리 그들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걸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서로가 부부인 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좀 씁쓸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사고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정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면 내 자녀와 이혼하고 살아야 되는 그 배우자 사이하고 며느리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을 품지 않아야 내 자녀도 미래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